자유한국당이 내일 오후 1시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 당협별로 최소 인원까지 할당하면서 인증샷까지 붙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협조 공문이라는 명목으로 보냈는데요.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은 400명, 원외는 300명 이렇게 참석토록 하고, 그리고 집회 시작하기 전에 집회 중에 집회 끝난 뒤에 인증사진을 붙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국감이 한창인데 국고지원금을 사용하는 공당이 동원 집회를 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한번 들어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국 망국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어제 광화문 동원 집회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자발적인 시민 참여 집회라던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폭로되었습니다. 당협별로 300명, 400명을 동원하라며 인증사진 제출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던 광화문 집회의 실체였습니다. 국정감사에 여념이 없어야 할 국회의원들까지 당원 동원에 나섰습니다. 당장 동원 집회를 멈추고 국정감사와 또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주당이 이것을 갖고 당원 동원 집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일 당원과 국민, 시민과 함께하는 집회 아닙니까? 우리 당의 정당한 당 행사, 당당한 당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꼼수 집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일도 많은 국민들께서 또 저희의 이 10월 항쟁에 함께, 이것은 저희의 항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항쟁입니다. 국민들. 윤기찬 부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은 맞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부담을 갖지는 않습니까? 뭐 저런 공문을 안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부담은 갖죠. 그런데 이게 이제 참여 독려를 해달라는 취지고요. 네. 뭐 저 300, 400명 이런 얘기들은 늘상 있어왔던 얘기예요. 지금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저렇게 동원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있는데 같이 가자 독려하는 이렇게 거고. 독려하는 거고요. 예. 뭐 100명이 같이 간다 하더라도 25,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인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듯이 지난번 아직도 광화문 집회에 그 많은 국민이 나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거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 우리가 집회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지만 참가 독려해가지고 당원이 25,300명이 모였다 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전부 국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폄훼할 것이 아니고 예. 또 저렇게 동원한다고 해서 또 동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좀 자율적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집회의 취지가 일단 조국 장관께서 대통령께서 이제 면직을 시키셨지만 어찌됐든 국정 기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 뒤에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최근에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기조전을 하실 의사가 비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정 기조전환 촉구를 좀 하자라는 취지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의 활동입니다. 이것을 뭐 동원 집회라고 폄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 현근택 부위원장은 윤기찬 부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안 갖는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증사진을 보내라는 거는 확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총선을 앞둔 뭐 당협위원장이든 아니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또 자유한국당에서 당무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무감사에 반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 제가 좀 유익 있게 본 거는
3일, 9일, 19일 있었는데 3일에는 이제 공문이 있었는데 9일에는 공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강제라기보다는 이제 공문을 보내서 몇 명씩 보내라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닌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방향이 또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9일 날도 공문을 안 보냈으면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안 보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기도 내내 계속 공문을 보내왔는데 안 보내기 시작했으면 그게 굳어져야 되잖아요. 관행으로든 아니면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안 한다는 게 굳어져야 되는데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이게 좀 뭔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확인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좀 샷도 하고 그런 걸 안 하니까 별로 안 나왔더라. 이런 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윤기찬 부위원장. 부담 갖는다 그랬어요. 네.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정당 내에 어떤 정당 행사에 당원분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당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당만의 문제라고 또 말씀 주시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어찌됐든 그 행사의 취지가 현재 청와대의 정책 기조를 좀 변경했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을 모아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집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내일 많이 모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안 모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시민적 열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면적인 퇴진투쟁으로 가겠다라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내일도 장에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왜 장애 집회를 계속 고집하는지를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국정 전환은 아닙니다만 어떻든 경제 행보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나 다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엊그저께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표팀이 평양 가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경기를 했잖아요. 저 같으면 의원들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경제 살리는데 민생 현장 가고 절반은 파주 트레이닝 센터 가서 우리 선수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온 거냐 이런 걸 소상히 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박원석 의원. 자유한국당이 원내에 110석을 가진 이 거대 제1야당입니다. 조국 장관 정국에서 장외 집회를 통해서 그럼 뭐 자유한국당이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보수단체들과 이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한 장외 집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좀 재미를 봤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정국의 그 반사의 이익으로 지지율도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 총선까지 이제 6개월 남았고 총선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시기인데 이렇다 할 전략을 여전히 못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장애 집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정치에서 가장 손쉬운 게 강경체이거든요. 그래서 강경하게 목소리 높이고 강경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이게 가장 손쉬운 대응인데 지금 한국당이 사실은 조국 장관 국면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체로 끌려다녔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랬고 또 패스트트랙 당시에 이렇게 그걸 몸으로 저지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어떤 결과를 낳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조국 장관 정국에서 좀 기가 살았는데 이게 이제 대상이 사라져버리니까 탑이 사라져버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런 집회가 글쎄요 뭐 날도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저것도 장기화하기 어렵고 한다 그래야 한두 번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또 효과적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요. 최종 교수 사실 그 전에 이제 조국 장관 물러나라 이렇게 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는데 그렇죠. 이제 조국 장관 사퇴한 이후에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동력이 사그라들까 봐 걱정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판례를 뭐라고 쓰냐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설명 잘 하셨지만 사실 그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어쨌든 뭐 자신들이 요구하던 조국 장관의 그러니까 사퇴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광장의 시간에서 이제 국회 시간으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계속적으로 광장의 이 시간, 광장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그래서 전략 부재란 말 저는 100% 찬동하고요. 또 하나 부분은 지금 또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부분이 광화문 집회에서만 놓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촛불집에서 놓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는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지금 그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지금 논의장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뭔가 머리를 맞대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쪽으로 정치력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대규모 장애 집회를 통한 투쟁 자체는 보수의 주특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잘 못하는 걸 지금 늦게 하면 예. 잘 안 맞을 수 있다. 또 제가 사족삼아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뭐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10월 항쟁이라는 말씀을 예. 쓰시는데요.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0월 항쟁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부마 항쟁입니다. 어제 바로 이 예. 10월 16일 부마 항쟁 기념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됐었는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동안 줄기차게 부마 항쟁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제대로 된 법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투쟁을 10월 항쟁으로 규정을 하면 이 지금 부마 항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부산, 경남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건 아마 전략적 미스 아닐까요? 예. 최경철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황교안 대표가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회의적인 시각이 있죠.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재무적으로 돈이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큰 행사를 치르기에 사실 뭐 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광장으로 결국 또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지금 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노를 저어야지 지금 앞으로 나가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당이 올해 집회를 계속 끌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당이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즉 대통령과 여당이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환, 근본적인 성찰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광화문 또 다시 나가는 것인데 내일이 아마 정리 집회쯤이 될 것이고 11월 달 되면 또 추워지기 때문에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한국당도 내부 정례를 준비해서 장외 집회보다는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그런 모드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예. 내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또 합니까? 그럼 제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그래도 뭐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조국 장관을 장관직에서 그만하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정책 파트너로서의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또 그 학습의 효과일 수도 있어요. 이분도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지금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내일 상황을 한번 봐야지요.